표절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여러분들 안녕. 네, 추진영TV의 최진영입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추석 잘 보내셨나요? 네, 제가 추석 동안 촬영된 내용들이 마이크가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직지직거리는 소리 때문에 일부러 업로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또 이 추석 기간 동안에 또 제 영상을 보시고 문의 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 영상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AI 자소서 분석기에서 표절률이 중요한데요. 이 표절률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고요. 또 표절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표절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카피킬러라는 솔루션을 활용해서 표절률을 검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국내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솔루션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자소서 분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회원가입을 하고 하루 3회까지는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카피킬러를 활용해서 표절률을 검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여러분들이 진짜 궁금한 자소서 표절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살펴볼 텐데요. 표절률이 어떤 기준으로 잡힐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표절률이 어떤 식으로 잡히냐, 결국 디테일한 기준들을 살펴보면 문장 전체가 똑같은 것, 이거는 너무나 당연하게 표절률로 잡히는 것이 되겠죠. 그러나 또 6어절 이상 똑같은 내용들이 6어절 이상 반복된다면 그것도 표절률로 잡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보통 논문 같은 경우에는 네, 이렇게 괄호 열고 페이지 수, 컴마, 저자명, 괄호 닫고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은 출처가 명기되기 때문에 사실 표절률로 잡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500자 또는 1000자 이렇게 짧은 글을 작성하는 자소서에서는 맞지 않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가장 여러분들에게 유용한 팁은 같은 의미지만 다른 단어를 활용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중간중간에 단어들을 조금 바꿔준다면 여러분들 표절률에 걸릴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6어절 단위로 분석이 된다고 하니까 6어절 딱딱 카운팅을 해서 중간중간 하나씩 바꿔주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렇게 하면 조금 위험하고요. 6어절 중에서 한 2개 어절 정도는 바꿔준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요. 네, 바로 따옴표 활용입니다. 명언이라든지 사자성어를 활용하실 때는 이 내용 자체를 바꿔버리면 사실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하는 뜻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 단어를 바꿔주는 것보다는 따옴표를 통해서 그 문장 자체가 내가 어디서 따왔다, 다른 출처에서 가지고 왔다 라고 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이 따옴표를 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표절률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필요한 부분에 전부 따옴표로 처리하면 어떨까? 사실 AI 자소서 분석기에서는 표절률에 걸리지 않을 수 있지만 채용 담당자들이 봤을 때 어떨까요? 네, 너무나 당연하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AI 자소서 분석기를 통과한 자소서들은 채용 담당자들이 대부분의 자소서 내용을 다시 검토한다는 점 기억하신다면 이 따옴표를 활용하실 때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간접 인용구 활용이 있겠는데요. 간접 인용구 활용 같은 경우에는 뭐뭐에 따르면, 뭐뭐에서 참고한 것과 같이 이런 식의 간접 인용구를 활용하셔가지고 문장을 작성해 주시면 뒤에 있는 내용들에 대한 표절률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절률 너무 고민하실 필요 없이 앞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특히 여러분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표절률 검사가 단순히 몇 % 표절했다라고 분석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표절한 원문에 대한 URL 또는 원문에 대한 출처들까지 함께 표시를 해줍니다. 유명 채용 포털에 있는 우수 자소서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참고하셨다면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 광탈의 기본 조건이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다른 글에서 조금씩 참고한 것 같은 경우에는 뭐 채용 담당자나 표절 검사기에서도 뭐 그럴 수 있어 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채용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표절을 한다면 의도가 너무나 분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채용 포탈에 있는 합격 자소서, 우수 자소서 이런 것들은 절대 참고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선배들 그리고 같이 지원하는 동료들, 친구들의 이런 자소서도 참고하시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자소서를 작성해 보신다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또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빠르게 댓글에 답을 달아드리는 것과 동시에 영상으로 이렇게 촬영해서 답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